며칠 전 남편 약을 사러 집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하더니 조심스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혹시 뭐 쓰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약 몇 상자와 조그마한 바셀린 통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바셀린은 겨울철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거나 그냥 서랍 속에 두는 물건쯤으로 생각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조차도 바셀린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중에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 쓸만한 좋은 크림 없을까요? 비싼 걸 써도 주름이 그대로예요. 그럴 때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는 가격이 아니라 피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올해로 66세이고 피부 미용 분야에 몸담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된 사실 하나는 가장 좋은 해답은 오히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바셀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지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강 씨 할머니인데 70이 훌쩍 넘으셨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고급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쓰셨지만 피부는 늘 건조하고 주름도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보습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매일 밤 크림 바르는데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셀린 하나를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엔 크림을 바른 뒤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주 얇게 바르세요. 정말 얇게요. 한 달 뒤 다시 내원하신 할머니는 한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지현 선생님, 요즘 밤마다 포근한 담요 덮은 기분이에요. 왜 이런 효과가 생길까요?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젊을 땐 피부가 자체적으로 수분을 잘 지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써도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절반밖에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공급하진 않지만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마치 냄비 뚜껑을 덮어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기 그릇에 담으면 그 순간은 따뜻하지만 뚜껑을 덮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리고 바닥도 마르게 됩니다. 바셀린은 바로 그 뚜껑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밤엔 온도도 낮고 공기도 건조하니 피부에 부드러운 보호막 하나쯤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셀린이 모공을 막는다거나 겨울에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량만 지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콩알만큼의 양이면 충분하고 보습 단계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주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는 최신 피부과 연구들에서도 확실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고가라인의 크림에 정제된 바셀린, 즉 페트롤라툼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예쁜 용기에 담아 수십 배 가격에 판매할 뿐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도쿄의 한 국제학회에선 무려 10만 원짜리 보습 크림이 소개됐는데 그 주성분이 바로 페트롤라툼이었습니다. 물론 바셀린이 모든 피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나이를 먹고
유행보다는 본연의 편안함을 원하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부의 부드러움과 온기를 지키고 거울 속 자신에게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데에는 충분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바셀린만큼 좋은 선택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지 바셀린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후 저는 구체적인 부위별 사용법, 주의할 점 등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집에 바셀린이 있다면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얇게 한 겹만, 몇 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피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묻곤 합니다. 이지연 선생님, 바셀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한가요? 제 대답은 충분하다입니다. 단, 올바르게 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똑똑하게 조합한다면 말이지요. 바셀린은 전지전능한 크림은 아니지만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가득 채운 후 마지막 자물쇠처럼 잠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피부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제품이 아니라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질 때는 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셀린이 가진 진짜 역할입니다. 첫째, 보습용 세럼을 쓰고 계신다면 히알루론산이나 천연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그 수분이 금방 날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70세의 남씨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고급 세럼을 바르는데도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세럼만 바르고 그냥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세럼이 흡수된 뒤에 바셀린을 콩알만큼 얇게 덧바르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세럼이 살아난 것 같아요. 둘째, 레티놀이나 피부 재생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바셀린은 큰 도움이 됩니다. 68세인 최 씨, 할머니는 레티놀을 바르면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다고 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레티놀을 바르신 후 20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셀린을 아주 얇게 한 겹 덧발라 보세요. 2주 후 다시 진료를 왔을 때 자극이 거의 사라지고 피부도 훨씬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자외선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렸습니다. 셋째, 피부톤을 고르게 해주는 미백 에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바셀린은 큰 역할을 합니다. 제 아내도 딸에게 선물 받은 미백 세럼이 있었지만 며칠 쓰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중단하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에센스 바르고 몇 분 뒤에 바셀린으로 덮어보세요. 3개월쯤 지나자 광대 부위의 피부색이 눈에 띄게 고르게 변했고 아내는 예전보다 밝은 색 스카프를 자주 고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성격은 아니지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변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달팽이 크림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이 제품은 질감이 가볍고 쉽게 증발합니다. 75세인 서씨 할머니는 이 크림의 향과 촉감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바른 직후엔 촉촉한데 아침이면 또 건조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크림을 바른 후 바셀린을 덧바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바셀린만 추가했더니 피부가 수분을 머금은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시든 피부에 잘 맞는다면 마지막 단계에 바셀린을 더하는 것은 보물 상자 뚜껑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뚜껑을 닫지 않으면 그 보물은 금세 사라지고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생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세럼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마지막 단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보세요. 제품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 영양을 지켜주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제품 하나, 세럼이든 레티놀이든 크림이든 그 한 가지에 바셀린을 더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세안할 때 입가나 뺨이 전보다 덜 거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바셀린이라는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맞게 사용되면 그 단순함은 오히려 완벽함으로 바뀝니다. 가볍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수년간 중장년 여성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며 심지어 눈빛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목이나 손, 무릎, 귀 뒤쪽처럼 나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를 잊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4세 임씨 할머니는 얼굴 관리를 아주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컵을 들기만 해도 손등이 마르고 핏줄이 도드라져 보여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손이 꼭 90살 노인 손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도 74번의 겨울을 지나왔잖아요. 흔적이 없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보시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밤 손을 깨끗이 씻은 뒤 평소 쓰시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세요. 그리고 면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주저하셨지만 일주일 후 할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꼭 피부가 물을 마신 것 같아요. 중년 이후의 피부 관리란 하얗고 팽팽한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어루만질 때 느끼는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종종 우리가 잊고 지내는 부위에서 더욱 필요해집니다. 첫째, 목입니다. 목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으며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고 드는 동작이 많아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턱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도 얼굴의 일부입니다. 목까지 로션을 바른 뒤 몇 분 기다렸다가 바셀린을 아래에서 위로 얇게 덧발라 주세요. 이 방향은 피부가 처지는 방향의 반대입니다. 매일 밤 꾸준히 하면 한 달 후 목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여름에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을 때 이 부위가 거뭇하고 건조하면 눈에 잘 띕니다. 봄이 오면 치마 입는 걸 좋아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검고 피부가 울퉁불퉁해 고민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욕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바셀린을 넉넉히 바르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20에서 30분간 감싸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일종의 마스크팩 같은 관리법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위에서 더 빠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귓불과 귀 뒤쪽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거울을 옆에서 비스듬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잔주름이 잘 생기고 탄력도 쉽게 떨어집니다.
특히 안경이나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는 분들에게는 더 두드러집니다. 얼굴 관리를 할 때 남은 크림을 살짝 그 부위에 펴 바르고 마지막에 바셀린으로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손끝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귓불을 만질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은 아주 작지만 꽤 기분 좋은 즐거움입니다. 넷째, 입 주변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말하고 웃고 먹고 마시는 모든 활동이 입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가에 생기는 바자주름은 특히 쉽게 나타나며 얼굴 전체에 필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크림을 바른 뒤 바셀린을 아주 얇게 입 주변에 덧바르면 보습이 오래 유지되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저는 6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위를 한꺼번에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놓치기 쉬운 부위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몸은 그런 관심을 곧 알아차립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 그 부위의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럽고 주름이 덜하고 무엇보다도 내 피부 같다는 친숙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시간과 함께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하고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바셀린 한 겹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손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종종 만나는 분들 중에는 바셀린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집에 돌아가 기쁘게 바르셨다가 며칠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긴 했는데 왜 피부가 더 건조해진 것 같죠? 혹은 왜 가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바셀린이 아무리 단순하고 효과적인 제품이라 해도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유분이 많고 여드름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바셀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바셀린을 수분 공급 없이 바로 바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범하는 흔한 실수입니다. 바셀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속이 빈 냄비에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수증기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건조한 피부에 바셀린만 덮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부를 먼저 부드럽게 세안한 후 수분 세럼이나 크림으로 보습을 한 다음 바셀린을 덧발라야 합니다. 둘째, 피부에 유분이 많은 분은 얼굴 전체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지성 피부는 원래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모공이 쉽게 막힙니다. 여기에 바셀린을 두껍게 덮으면 공기순환이 어렵고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엔 볼, 입가,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바르고 이마나 코, 턱같이 유분이 많은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있을 경우엔 해당 부위에 바셀린을 직접 바르지 마세요. 바셀린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균이 갇히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고 염증이 없는 주변 피부에만 바셀린을 사용하세요. 이건 저의 딸을 통해 직접 배운 교훈입니다. 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드름으로 고생했는데 바셀린을 잘못 사용해서 악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먼저 피부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바셀린은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마다 체질은 다릅니다. 귀 뒤나 손목 안쪽에 소량 발라서 하루 동안 반응을 관찰한 후 이상이 없다면 얼굴에도 사용하세요.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현씨 할머니는 고급 화장품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첫 사용부터 바셀린을 과도하게 바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섯째,
사용량은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니까 듬뿍 바르지 마세요. 얼굴 전체에 사용할 경우 콩알만 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먼지가 잘 달라붙고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위생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바셀린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바셀린이 먼지나 오염 물질을 더 잘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은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며 땀이나 외부 접촉 없이 조용히 피부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일곱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단계에 바셀린을 더하세요. 어떤 환자분은 바셀린 하나만 바르겠다며 세럼이나 크림을 모두 중단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셀린은 보습의 마무리 역할이지 모든 영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품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세럼은 영양을 주고 바셀린은 그 영양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식사 전 손을 씻고 잠들기 전 창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몇 분의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단 한 달 후에는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 세안할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거칠지 않은 감촉,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 할머니께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름은 오미자, 올해 76살이셨고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조심스레 두 손을 맞잡은 채 앉으시더니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피부 관리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바셀린 한 겹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종종 뭔가 거창한 변화를 통해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며 깨달은 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끝에 가지는 작은 습관 하나, 피부를 어루만지는 손길 하나, 대충 세수를 끝내기보다는 거울 속의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바셀린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화려한 병에 담긴 세럼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유명인의 광고 속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합니다. 내가 정성 들여 바른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걸 지켜주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수분도 탄력도 피하지방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지켜낼 줄 안다면 겉모습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그날 상담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은 뒤 평소 쓰시던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덧바르신 겁니다. 볼과 턱, 그리고 목 부위에만 한쪽 얼굴만 시험삼아 바르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양쪽 얼굴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바셀린 바른 쪽이 더 환하고 부드러워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피부가 그 정성을 알아차리고 보답해 준다는 것. 하얗고 빛나는 피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촉촉함,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해냈다는 감각.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겁니다. 조금의 궁금증, 작지만 분명한 의지, 혹은 오늘 밤 한번 해볼까라는 잔잔한 다짐. 그래서 저는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저녁 루틴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닦아내되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세럼이나 크림이 있다면 평소처럼 바르시고 1에서 2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콩알만큼의 바셀린을 손끝에 덜어 천으로 살짝 녹인 뒤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볼, 입가, 이마, 목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모든 단계를 꼭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급 화장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셀린 하나만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바르는 손길에 담긴 정성과 마음입니다. 내일 당장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혹은 누군가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밤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 나이의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일입니다. 촉촉한 피부, 부드러운 손, 그리고 매일 밤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다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부를 넘어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함께 돌보는 그 여정에서요.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야말로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